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오늘은 나기정 전 청주시장을 모셨습니다. 나 시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후 민선 청주시장으로 선출돼 문화시장이라는 벼로를 얻었고, 공직퇴임 후로도 끊임없이 청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세종대왕 행궁과 한글 창자와 관련된 청주시 내수 초정리 일대의 성역화 작업에 혼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이곳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희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떠나신 뒤에도 늘 청주 도시발전이나 미래상을 위해서 애써 오시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었는데요. 요즘엔 어떤 일로 소일 하시는지요? 저는 이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그 일이 저의 평생의 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팔자로도 생각하고 제 인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잊을 수 없고 그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제가 행정을 한 지가 한 40여 년 됩니다만은 끝나고 나서도 그 하던 일이고 또 하던 버릇이고 해서 그걸 늘 잊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늘 행정을 하던 그 끝을 연속해서 또 더군다나 이 청주는 내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수 관련해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죠? 그 사업은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서부터 그 사업을 생각해오고 했던 일이지만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 초정리가 청원군이었고 청주 청운이 통합되기 전에는 나는 그 당시에는 청주시장이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에다가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뜻은 있었지만은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초정에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4개월 동안 2번 4개월 동안을 거기 와서 안질 치료를 하고 또 소갈병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병 치료를 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아주 골몰해서 그렇게 세월이 고가서 이제 지내셨는데 그래서 훈민정음의 마지막 작업을 초정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정말 그건 참 우리 지역에 참 훌륭한 인연이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궁을 좀 복원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건의를
도에도 건의를 하고 청원군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청원군에서 그 행궁이 있던 그 주변 토지를 한 7천여 평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그 행궁을 이제 건립을 해서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참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 나라를 정치를 했는가, 또 국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그분의 일생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완공된 그 행궁 보시면서 좀 아쉬운 점은 없으시던가요? 아이고, 아쉬운 점이 있지요. 제가 그 행궁 복원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행궁이 거기 초정에 있었다. 세종대왕이 거기 와서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훈민정음 작업을 했다.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한 얘기지만은 행궁만 건립을 해서 거기 와서 건물만 보고 가는 것은 의미가 그나마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 행궁을 비롯해서 세종 정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질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궁을 지을 때 복원할 때 복원이란 말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행궁을 지을 때 거기에 그 세종 교육관을 겸해서 했으면 퍽 좋을 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 당시 세종 시대의 행궁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큰 기와집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이제 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행궁터를 다시 정리해서 조성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자면은 이제 세종대왕의 혼과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설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세종대왕이 2차례에 걸쳐서 4개월 동안 와 계셨는데 그때의 안질이라든가 소가리병이라든가 하는 이런 거 사실 그것은 지편전학자들이나 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병을 치유하러 간다라고 하고 내수에 와서 행궁을 꾸려서 한글 창제 연구를 해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세종실록을 보면 그 세종대왕이 안질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또 심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질이 심했고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이 여러 아주 참 뭐 일을 너무 골몰하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과로를 하고 그래서 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고 오면서 다른 것은 다 이제 그때 이제 문종이 이제 세종대왕 바로 밑에 문종이 이제 그때는 이제 태자였었는데 태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또 신료들에게 이제 맡기면서 훈민정음 작업하던 그 자료만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만리 상소문에도 보면 왜 신병치료차 거기를 가시면서도 그 훈민정음 예. 말하자면 연구 자료를 왜 가져가느냐. 그런 그 자료만 가지고 그것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그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기에 골몰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병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 최만리 상소문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어쨌거나 하여튼 세종대왕과 깊은 연을 맺은 곳이 이제 내수 초정리일 텐데, 이 사업,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나 시장님이 거기 어떤 특구 추진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세종 교육 문화 그리고 이제 초정약수가 이게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효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 교육 문화 치유 특구를 만들자.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주장을 했죠. 현직에 계실 때 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하고서 퇴직하신 뒤에 퇴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행궁을 옛날에 행궁이 있었기 때문에 행궁을 거기다가 다시 복원은 뭐 아니지만은 행궁을 만들면 초종의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초종의 격을 높이는 게 아니냐. 우리 지역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이 거기서 태어났다. 훈민정음이 거기서 태어났다. 마지막 작업을 거기서 했다. 그러니 훈민정음의 출생지가 바로 초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훈민정음이 지금 세계 문자에 서서 훈민정음의 격이 어떤 것이냐. 요 몇 년 사이에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는 것을 2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세계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 문자를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 했지만은 그래서 27개국 첫 번째는 30개국이 와서 그렇게 해서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는 것을 2차례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최고로 가장 우수한 문자다. 네. 그게 되고 두 번째는 인도의 텔루구 문자, 세 번째가 영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런 세종대왕 과의 인연, 한글의 그 세계적인 정말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이 태어난 곳이고, 한글이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한국의 과학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훈민정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돼 있나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탑을 우리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 생각하고 좀 서로 상의하면서 초정을 훈민정음 탄생지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지만 그 중에서 탑을 생각을 못 했는데 2년 전에 어떻게 서울에 훈민정음 기념사업회라는 그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됐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의하면서 사업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들 얘기가 자기네들은 훈민정음 탑을 꼭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미국의 그 평화의 여신 그 동상 만들어 놓은 거, 여신상 만드는 것이 아닌 미국의 상징적인 것이고, 또 프랑스의 에펠탑 같은 것도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는 한글이 세계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탑을 만들자. 탑을 만들어서 어떤 무슨 쇠로 만들고 또는 무슨 뭐 돌로 만들어서 탑을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한국식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을 처음에 이제 뜻이, 훈민정음이 28자, 28자 글자이기 때문에 28층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훈민정음의 그 이념이 뭐고 또 목표가 뭐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다른 문자, 세계 여러 문자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 장점이 뭐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다른 문자에 관련되는 그러한 자료도 거기다가 전부 이제 해서 세계적인 문자 아주 상징적이고 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자기네들의 뜻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들은 그것을 해서 그걸 전국에 이제 서로 이제 무슨 공모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종 와서 전부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쭉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뜻을 얘기를 듣고서 초종에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작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거기 그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하던 그분도 거기에 이제 명예회장으로 있고 또 뭐 국회의장 했던 문효상 씨도 거기 뭐 관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를 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건립을 내수에다 한다면 건립 비용을 충청북도에서 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겠죠. 지방에서 단독으로 지방에서 한다 하는 거는 뜻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지방에서 할 수가 얼마 정도나 이게 예산이 드나요? 그래서 지금 계략으로 무슨 1,000억이다, 1,500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할 일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거 이제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탑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거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 해서 정해야지 지금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문광부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종 교육문화 건강치유센터 특구 제정하는 거하고 지금 이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하는 것하고가 서로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 특구 추진하시는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특구를 추진하려면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식화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화하기는 아직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구 지정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문제라든지 거기 이제 특구에 관련되는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상의가 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도 이제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 시와 도와의 그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서로 상의하면서 그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 그 창제 기념탑 건립 관련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돼 있죠. 네,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시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서 나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나서지를 않고 이제 그 본래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그걸 진행해 오던 사람, 그건 이제 우리 청주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예지의 사람들, 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또 그 조직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 첫째 사업이 그래서 훈민정음 기념탑을 만들자. 그것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업은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종대왕이 2차례에 걸쳐서 와서 행궁을 차려 있었던 기간이 이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내수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그렇게 크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런데 훈민정음 탑을 그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서 기념사업회에서 그 사람들 처음 뜻은 광화문에다가 광화문 광장에다 하자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다 한다 하면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가 없죠. 없고 예, 예. 또 광화문 광장하고 세종대왕 또 훈민정음 그렇게 인연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경북 안동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그 책이 거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훈민정음을 어떻게 추진이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 그 안동 사람들은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 중요한 해례본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주는 가만히 있나요? 여주도 하죠. 여주도 뭐 상당히 참 주장을 하고 세종대왕 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는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거기 출신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훈민정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더군다나 초정 와서 그렇게 4개월 동안 심한 병고를 치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왔다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자료 같은 것도 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 초정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게 다 거의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 부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 그 나 시장님 고향이 초정리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인가요? 거기서 뭐 차로 가고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아주 그 일대네요, 뭐. 바로 옆에요. 예. 경기지. 얼마 전에 뭐 땅을 희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게 한 43,000평 정도 되는데. 43,000평. 예. 소대 크네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탑을 만들고 뭐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훈민정음 세종대왕과 관련하고 또 문자를 세계 문자 공원을 만들자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는데 공원 부지로 그러면 내 땅이 없으니까 그거 진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뜻은 있지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게 내가 선대서부터 쭉 내려오는 내 산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하기에 아주 괜찮은 좋은 이게 임야입니까? 임야인데 위치고 그래서 임야지만은 이제 바로 도로가 중간에 지나가고 예. 거기 이제 또 바로 밑에 농지가 쭉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데는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땅을 기증을 하겠다. 한번 가보자. 가서 위치를 당신들이 보고 한번 가봐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갔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왔더니 그러고 이제 초정 가서 행궁
터도 가서 쭉 이제 행궁도 보고 하면서 야 거기 이렇게 아주 좋다.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게 현시가로는 얼마나 되나요? 뭐 시간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는 내가 3만 3천 평이면 뭐 대단히 넓은 땅인데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와서 뭘 하겠다고 사람들이 자꾸 뭐 그걸 팔아라 또 저 무슨 사업을 같이 하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골프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뭐 어떤 뭐 내가 수익성을 보고서 뭐 판다든가 또는 뭘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또 이 나라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디에 시사를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사적으로 무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그 개인 사업에 하는데 기증하는 것보다는 나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다 기증하고 거기서 공공기관에서 주가가 돼서 사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기관 어딘가 청주시가 됐거나 충청북도가 됐거나 그렇죠. 그쪽으로 다 이제 시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나는 처음부터 청주시에다 하나 기증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고 그러면 아직 결정을 해서 어떤 뭐 수속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기증하는 걸로 해서 문서상으로 다 사인하고 다 했어요. 청주시에? 예. 청주시라고는 거기다가 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협약서에 이제 공공기관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다 기증한다. 그렇게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곳이 어딘가 정해져야 이제 그건 이제 그래서 소유권이 시하고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다 얘기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시도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머리 아프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좋아하고 그런 하는 사람들은 아주 환영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큰 땅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건강치유센터를 겸한 그 특구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창제 기념탑 건립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래 이제 그 어떤 토지에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왔나요? 43,000평 그 땅에다가 세계 문자의 구역마다 여기는 한글, 여기는 한문, 중국의 한자, 여기는 일본의 가나 문자, 또 뭐 영어, 또 인도의 텔레그 문자, 뭐 이렇게 세계 각국의 문자를 거기다가 문자 예술적으로 또는 서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이제 문자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공원의 전체 그 구역 내에 구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비도 만들고 문자 비 이런 걸 만들어서 세계 문자 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3,000평이 세계 문자 공원이고 그 안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도 건립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그 교육문화 그 치유센터 그 특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 특구 안에는 이제 지금 아직 그 범위를 결정은 안 했지만은 이제 특구 안에는 뭐 그 교육에 필요한 말하자면
의암 손병희 선생도 초정서 가까워요. 예, 예, 그럼, 바로 예, 그럼요.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의암 손병희 선생 연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생가라든가 단재 신채호 선생 예. 또 기념 그 산소도 여기 미원면에 있으니까 단재 또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술관 뭐 이런 게 주변에 그거 다 교육 자료거든. 교육.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말씀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나 시장님께서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에게 무슨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무슨 사업이든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권역의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있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공동 공감이 필요한 그것이 첫째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지역에 우선 다른 데보다도 중앙정부라든지 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함께 뜻을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추진해 나가는 그 관련되는 실무자서부터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추진을 해서 나는 훈민정음 기념 타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지금 한글이 외국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제 요즘에 무슨 한국의 그 K-팝이라든지 무슨 한류가 예. BTS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하고 하니까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선생들, 강사들, 한글 가르치는 강사들이 이제 교육도 여기서 시키고, 또 청소년 애들도 전국의 청소년 애들이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또 나는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도 세종 정신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배우는 그런 장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해서 다 모두가 관련되는 분들이 뜻을 한테 모으는 것이 나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직자들의 열정이 더해지면 그렇죠. 이 사업이 결코 그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보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랜 동안 그 내수 그 고향 땅과 세종대왕과 또 어떤 문자와 이런 것을 연계시키셔서 그동안 애써 오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부디 이런 것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윤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개인 땅까지 이렇게 큰 땅을 이렇게 희사거자 하시면서 공을 들이시는데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그래서 내가 전면에 나서서 뭘 한다는 건 이제 지금 열심히 앞에서 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하는 세계문자공원 그것을 전체 책임을 지는 분은 충북대학교 신방웅 총장, 그분이 지금 아주 열심히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분들이 뜻을 모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좋은 말씀 들었고 그동안 참 궁금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서 오늘 아주 여러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